겉으로 보기에는 삶을 마음껏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실비아. 실비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실비아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어머니. 그 어머니와 맺은 애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죠. 실비아는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이 너무 높아서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라던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그 황량하고 절박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 말을 보면 어머니가 실비아의 불안을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해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은 다시 딸과 사위에 대한 걱정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시가 출판되었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경계심 섞인 칭찬을 한다. 마치 시 한 편이 출판될 때마다 우리가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시인으로서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결심에 관해 못을 쾅쾅 박아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런 어머니의 걱정은 다시 실비아를 불안하게 할 겁니다. 어머니의 걱정대로 되어서 그것 봐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말이죠. 실비아는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실비아가 처음 자살을 시도했을 때 만났던 의사 루스 보이셔주. 우리가 알다시피 실비아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루스는 실비아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실비아는 루스와의 상담 중에 어머니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증오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다. 선생님은 내게 응석을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녀에게는 무슨 말이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쭈뼛 세우며 야단을 치거나 듣지 않으려 귀를 막지 않는다. 이건 사랑에 대한 기분 좋은 대체물이다. 이번 주에는 지난 6개월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행복했다. 마치 선생님이 어머니를 증오해도 좋다고 허락해드리지요 라고 말하면서 행복해도 좋다고 허락해드리지요 라는 말도 해준 것 같다. 실비아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실비아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품고 살아야 했는지 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따로 원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죠. 실비아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실비아에게 있어 모두에게 사랑받음의 출발점은 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실비아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비아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면 공부로 성취를 보여야 한다고 느꼈죠. 공부로 성취를 보이지 못하면 간절히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불안한 실비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실비아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는 자식을 위해 죽도록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실비아는 그런 어머니의 노고에 걸맞는 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책임감은 실비아에게 무거운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실비아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는지는 자살을 생각할 때 드러나죠. 무거운 책임을 훌훌 벗고 비굴하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도로 기어 들어가고 싶다. 실비아는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때,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 때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옥 같은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될 테지. 이런 강의를 $250나 주고 들을 필요가 있어? 집에서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하고 계신데 말이야. 실비아의 죄책감은 행복에도 스며듭니다. 어머니한테서 신경질적이고 눈물이 반짝거리는 전화 한 통.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못된 내가 왜 행복해야 하는 거지? 난 행복하다. 실비아는 오랜 시간 어머니를 미워해 왔습니다.
어머니를 만족시키느라 자신의 길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다는 이유였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고 싶다고 느낀 게 아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실비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다시 죄책감이 드는 일이죠. 죄책감은 다시 실비아를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오죠. 실비아가 어머니에게 느낀 미움은 다른 모성적 존재까지 확대됩니다. 실비아에게 장학금을 주던 메리라는 후원자는 실비아가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후원자의 반대는 어머니의 반대와 합쳐져 모성적 존재에 대한 미움을 불러왔죠. 내 삶의 모든 모성적 존재들이 결혼을 위해 학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낄 때면 그러니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녀들이 미워진다. 나는 후원자 메리가 두렵다. 나이가 든 여자들은 다 마술을 부리는 마녀들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어머니 또래 여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또래 여자들에 대한 거부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어머니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살아온 실비아에게는 손해인 심리 상태입니다. 어머니 또래 여자들 중에 실비아에게 어떤 애정을 보이고 어떤 좋은 영향을 주어서 심리적 어머니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실비아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또 어머니를 사랑하기도 한다. 결국은 우리 어머니니까. 심지어 실비아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이 고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걸 얻지 못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 실비아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실비아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할 때도 실비아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상반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불안에 취약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상담 기간 중 실비아는 루스를 심리적 어머니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을 루스와의 관계에서 다시 느꼈죠. 그 주된 감정은 거절감이었습니다. 실비아는 루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느꼈던 고통을 다시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약속 시간을 내일로 바꾸는 바람에 화가 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말을 걸 때마다 사랑 넘치는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던 약속을 파기할 때 같다. 꿈에 내 글이 뉴욕커에 실렸다. 루스가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가 등을 돌리면서 말씀하셨다. 난 잘 모르겠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어서. 결국 이 말은 루스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리라. 실비아에게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성취를 흔쾌히 기뻐해 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실비아의 마음속에서 심리적 어머니가 친어머니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째서 루스와 있으면 울음이 날까? 왜 그녀하고 있을 때만 울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상실에 대해 슬픔의 반응을 보이는 거라 했다. 루스가 직업상 다정하게 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머니한테 받는 느낌보다는 그녀에게 바라는 바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실비아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따뜻한 위로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거절감에 취약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바람을 맞고 살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를 떠났고 결국 어머니도 부재한 셈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늦으면 예컨대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하면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만다. 내 마음에 날마다 우러나는 사랑과 그 애정의 표현을 참고 받아주며 또한 내가 준 사랑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은 내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루스의 표현대로 사랑을 손으로 내민 채로 뒤에 혼자 남겨지기가 싫은 거다. 실비아는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하면 자신이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비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겠죠. 어머니는 실비아에 대한 사랑을 자식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실비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한다고 느낄 때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다시 받았죠. 실비아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누군가 건드릴 때마다 다시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실비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잘 모를 텐데 말이죠. 어머니는 실비아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의 불안을 심하게 자극하는 일이었죠. 원고 거절에 대한 나의 공포심은 이로 인해 성공을 못해서 어머니에게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얽혀 있다. 아마 그래서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끔찍한 기분인가 보다. 그때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주입되어 그렇게 절박했던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인정해 주는 것은 내겐 사랑과 같은 의미였다. 어머니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결국 원고가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에 따라 실비아의 존재가 흔들리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자식이 안정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식의 앞날에 대해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많은 행동들은 딸의 불안을 가중시켜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천성적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중요시하는 일과 부모가 자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남편과 영국으로 이주한 실비아의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